대표님, 네. 저희 사무실에 많이 찾아오신 분들이 이혼 소송에서 이제 필요한 증거들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근데 뭔가 의뢰비가 저렴하다고는 결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뭔가 저희 회사를 사무실을 찾기 전에 혼자서 최대한 이혼 소송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 오늘 콘텐츠를 좀 찍어보려고 해요. 이혼 소송에서 확보해야 할 증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보통 상담할 때도 말씀드리는데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는 숙박업소를 드나드는 행위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는 겁니다. 이거는 한 번만 이런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을 때 한 번만에 대한 자료 가지고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대신 이제 명확하게 얼굴이라든지 상호명이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에서 당사자들끼리 스킨십을 하는 장면들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얼굴이 특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특정 거주지에 드나드는 행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두 사람 간에 이런 아지트를 구해서 거기에 드나드는 행위가 있을 거고요. 반대로 상간자가 미혼이거나 이혼을 해서 혼자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상간자 집에 드나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우리 의뢰인분의 배우자 현재 같이 거주하고 있지만 의뢰인분이 잠시 집을 비웠거나 좀 오랜 기간 동안 집을 비웠을 때 그 거주지에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두 번에 대한 자료만 가지고는 입증하기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혼 소송을 했을 때 우리가 자료를 제출했을 때 분명히 상대 쪽에서도 법률 대리인을 선임할 거기 때문에 저기서도 충분한 핑계거리, 방어 이런 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무궁무진한 핑계거리를 하겠죠. 근데 그게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게 부정행위구나 라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법률에 근거해서 판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거리가 정말 어느 정도 타당하다라고 된다고 하면 패소할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은 자료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의뢰인분들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밖에 나가서 다른 이성과 매일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카페를 가고 이런 게 자기가 찍혔다 라고 하는데 정말 그 장면만 가지고는 부정행위라고 특정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킨십이 없거나 했을 경우에는 정말 업무적인 관계인지 아니면 정말 친구 관계인지 이렇게도 충분히 상대 쪽에서 핑계거리를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배우자한테 추궁을 했거나 법원에다가 제출했을 때는 정말 위험한 행동일 수 있다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상에 많이 돌아다니는 혼자서 이혼 소송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이라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뭔가 문자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통화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카톡 대화 이런 내역을 캡처해서 아니면 촬영을 하거나 하는 것도 증거로 유효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소용이 없는 건가요, 사실은? 핑계거리 중에 좀 애매한 부분은 통화 거래 내역, 이거는 참 애매합니다. 뭐 늦은 시간에 또는 뭐 오랜 기간 동안 또는 장시간 통화 기록이 있다, 이것만 가지고도 부정행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알고 있고 우리 의뢰인도 알고 있고 주변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혼 소송으로 진행했을 때는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다소 좀 부족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대신 메시지라든지 카톡 내용이라든지 뭐 기타 요즘에 많은 메신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대화 내용 안에 호칭, 뭐 애칭 이런 게 있거나 보고 싶다거나 이런 애정 행각에 대한 이런 키워드들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충분히 소송으로 진행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랬을 경우에는 만약에 상간자 유자료 청구 소송까지 진행을 하셔야 한다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름, 뭐 연락처 또는 주소 또는 생년월일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소장을 보낼 수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법들을 사실 혼자서 하기 힘드니까 차를 많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최대한 나 혼자 할 수 있고 합법적인 선 안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의뢰인께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추천드리고 싶진 않지만 첫 번째는 무조건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 어쩔 수 없이 형사처벌을 감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의 배우자 몰래 휴대전화기기를 들여다본다는 것 자체는 정보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이제 형사처벌 대상될 수도 있고요. 주변 지인들이라든지 같이 동행해가지고 배우자를 따라다니면서 추적을 하면서 자료를 확보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경범죄가 아니죠. 스토킹 처벌에 의해서 또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간혹 가다가 이런 또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서 배우자가 통화하는 내용을 들어본다든지 차량의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다든지 마찬가지로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도 모든 거는 다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수하신다고 하시더라도 꼭 자료를 확보하셔야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인데 어떤 상황을 이거는 우리가 회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쩔 수 없이 불법을 어느 정도 감수하시면서 자료를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에 보면 불법으로 체증한 자료는 나중에 이혼소송에서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웬만하면은 재판부, 그러니까 판사가 이런 자료들은 다 인용을 하는 추세고요. 대신 이 자료 가지고 나중에 상대 쪽에서 형사건으로 고소 고발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건 어느 정도 감수를 하셔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처벌에 관련해서는요.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휴대폰으로 이제 우리가 자료를 확보한다고 했을 때 이건 제 생각입니다. 배우자가 술을 좋아하거나 한다고 했을 때 술을 많이 먹고 온 날, 그런 날에 이제 배우자 뭘 휴대폰을 열어보는 게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휴대폰을 이렇게 패턴을 풀어서 메신저를 확인할 건데, 그럴 경우에는 나한테 자료를 보내시면은 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차라리 내 휴대폰으로 직접 촬영을 하시면서 자료를 모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는 것보다는 영상을 켜놓고, 요즘은 이렇게 쭉쭉 드래그해서 올리면 영상 중간중간에 정지 버튼을 누르면 어쨌든 그 화면은 계속 볼 수 있는 거고, 스크린샷 찍으면은 이건 나중에 사진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동영상을 찍으시고 스크롤 하시면서 그렇게 촬영하시는 걸 추천드릴 겁니다. 왜냐면 사진을 찍다 보면 시간도 많이 갈 거고, 요즘은 이제 셔터음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촬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지문이나 패턴으로 잠금을 해놓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핸드폰 내역을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네. 걸 통해서 뭔가 증거를 얻어야 될 텐데, 그런 경우가 차량용 블랙박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 블랙박스에 관해서도 뭔가 혼자 체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를 시도하다가 발각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왜냐하면 요즘 블랙박스를 확인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완벽한 자료로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아반떼, 뭐 소나타, 뭐 K5 뭐 이 정도, 뭐 흰색, 검정색, 회색 이런 차량들로 해오고,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런 서비스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도 분명히 수사기관에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양형 기준이 된다는 거죠.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